수익을 만드는 진짜 공식, 주식 공식입니다. 대한전선에 대한 얘기를 해드릴 거예요. AI 모멘텀과 함께 에너지 고속도로 모멘텀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이라도 매수가 가능할지 여부를 말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제가 얘기를 해드렸던 종목들이죠. 꾸준하게 9월 10일 날까지 얘기를 하다가 제가 이사 준비 때문에 한 달 동안 얘기를 못했어요. 그래서 이 내용들도 어떻게 됐는지 말씀을 먼저 드리도록 하겠고, 그 다음에 최근에 언급을 해드렸던 10월 25일부터 26일 해갖고 꾸준히 언급을 제가 드렸는데, 이 종목들에 대한 분석도 계속적으로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날짜 정해져 나와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면 지난번에 어떻게 매매가 진행이 되고 있는지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비가 나와 있는데 똑같이 있죠. 등락률이라고 다 적혀져 있고요. 가격도 역시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대한전선의 경우는 15%대 상승을 하게 되면서 수익률이 40%대를 기록을 했고요. 오르비텍이나 대한 하나투자증권이죠. 아직까지 손실이 있는 모습인데 오르비텍이 플러스가 됐다가 마이너스가 됐죠. 이 부분도 계속적으로 얘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LG화학은 58%대 수익이 나고 있고요. 현대제철은 철강주가 좋지는 않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손실률이 상당히 낮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전기술, KMW 최근에 급등 나왔다가 조정을 받고 있는 모습인데 요거는 다시 갈 거예요. 다시 갈 거고 그때 다시 한번 얘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모멘텀 반영이 되지 않았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코스모 신소재와 역시 에코프로 2차전지 관련주 최근에 급등이 나오게 되면서 주가가 상승하는 모습인데 제가 아니다 싶으면 아니다라고 말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한미반도체 제가 6월 30일 날 처음으로 언급해 드린 다음에 40% 수익 났죠. 그리고 차익 실현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것처럼 꾸준하게 얘기를 해드리도록 하겠고요. 대한광통신도 역시 12%대 상승을 하게 되면서 20%대 수익이 나고 있는 모습인데 이 종목들 꾸준하게 제가 리뷰해서 얘기를 해드릴 거니까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조금 더 빠르게 나는 리뷰를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 계시겠죠. 그런 분들은 여기 더보기 있죠. 더보기를 누르시면 밑에 신청 링크가 있습니다. 이 신청을 하시게 되면 이렇게 떠요. 그래서 이용하실 혜택 선택을 해주고 중복 가능하다라는 거 말씀을 해드리도록 하겠고 누군지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누군지 이렇게 연락처 적어주시면 제가 여기 텔레그램 로켓 투자클럽 주식공식 여기 텔레그램에 얘기를 해드릴 겁니다. 그래서 대주전자재료 어떻게 매매하면 되고 손절가는 어떻게 진행을 하면 된다라고 딱 적혀져 있죠. 그 다음에 대한당 광통신도 어떻게 매매하면 되는지 적어놨고요. 포스코나 시젠, KMW, 오르비텍, 대한전선 상승하고 있다라는 얘기를 해드렸고요. 한미반도체는 10월 29일 날 정리한다라고 얘기를 해드렸죠. 그 다음에 우진엔텍이나 뷰노 역시 언제 매수를 하면 되는지에 대한 내용을 정확하게 언급을 해드렸기 때문에 이 부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제가 언급을 해드렸던 종목들이 손실도 있겠죠. 그런데 제가 만약에 방송을 안 쉬었다면 오르비텍이나 하나투자증권은 수익에서 마무리를 하고 다시 한번 매수하는 그런 타이밍을 좀 제가 언급을 해드렸을 텐데 그 부분이 조금 안타깝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이런 종목들 계속적으로 끌고 가셔도 된다라는 말씀 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이 점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좀 시작을 해 볼게요. 제가 대한전선을 오늘 여전히 AI 모멘텀과 함께 서해안 에너지 고속도로에 대한 모멘텀이 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지금 최근에 실적이 발표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3분기 실적은 당사의 추정치를 상회했다라고 얘기를 하는 만큼 그냥 소스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다만 확인을 해봐야 될 내용이 뭐냐면 중장기 수요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서 국내외로 증설을 이어가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면서 고수익 프로젝트의 매출 반영은 4분기부터 본격적이고 이 부분은 실적으로 개선될 전망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국내 에너지 정책에 대한 모멘텀과 함께 데이터 센터 유치 역시 긍정적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앞서 제가 언급을 해드렸잖아요. 서해안 고속도로에 대한 모멘텀이 있다라고 얘기를 해드렸고요. AI 모멘텀이 있다라고 얘기를 해드렸죠. 그런 만큼 이 부분도 증권사에서는 여전히 관심 있게 보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하나 더 확인을 해봐야 될 게 3분기 수주 잔고라고 있잖아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1분기에 예를 들어서 200억 우리 매출이 나왔어. 근데 이게 1분기뿐만이 아니라 뭐 납품을 하면 마무리가 되겠죠. 그렇죠? 근데 납품할 게 지금 한 번에 매수를 할 수 없기 때문에 납품을 할 수 없기 때문에 2분기에도 납품을 하고 3분기에도 납품을 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1분기 실적이 나오게 되면 혹은 1분기에 매출에 대한 수주를 받게 되면 그게 순차적으로 나온다는 얘기예요. 순차적으로 나온다는 얘기는 다음 분기의 실적으로 반영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은데 왜 이 얘기를 해드리냐면 3분기 수주 잔고가 지금 3조 4천억이에요. 그럼 앞으로 매출은 3조 4천억은 무조건 나온다라는 얘기인 거고요. 다만 이게 1분기, 3분기에 혹은 4분기에 다 반영이 될 건가?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역대 최고 수준이라고 얘기를 하는 건 무슨 얘기냐면 매 분기 혹은 매년 실적은 늘어날 수밖에 없다라는 걸 의미합니다. 그리고 4분기부터 2023년에 4년에 수주한 고수익 프로젝트의 매출이 반영이 되게 되면서 수익성 역시 개선될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무슨 얘기예요? 4분기 실적이 어마어마하게 좋아질 가능성이 높다라는 걸 NH투자증권에서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목표가를 2만 원에서 2만 5천 원까지 상향 조정을 한 거고요. 자, 그 다음에 확인해 볼 만한 내용은 하나증권에서 얘기한 내용이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역시 목표가를 19,000원에서 25,000원까지 상향 조정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러면 NH투자증권과 함께 하나증권에서 25,000원이라고 하면 25,000원 부근에서는 일단은 얘네는 매각할 생각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항상 증권사들은 늦죠. 늦다라는 얘기는 뭐죠? 주가가 올라가게 되면 그때는 매각을 안 하고요. 즉 매도를 안 하고 다시 사기 시작을 합니다. 이게 증권사의 특징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어떤 내용을 얘기를 했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3분기 실적은 시장 기대치에 부합을 했다. 근데 초고압 해저 케이블과 산업전선 프로젝트 종료, 그 다음에 2월 영향으로 소재 및 기타 부문에서 만회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간신히 3분기는 시장 기대치에 부합했다라는 얘기예요. 근데 여기에서도 얘기가 나오는 게 고마진 프로젝트 매출이 4분기부터 유의미하게 반영될 예정이고 외형과 마진 개선 속도 역시 2026년 실적에 따라 눈높이가 결정될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4분기에 실적이 좋아지고요. 그때부터 마진이 얼마나 또 늘어나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거고 이 4분기 결국은 환율에 대한 얘기가 있다라는 얘기예요. 거기에다가 플러스 역시 수주 서해안 고속도로에 대한 모멘텀이 따라서 2026년의 실적이 결정이 될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아직까지 어떻게 될 것이다라고 추측을 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앞서 3분기 신규 수주가 9,130억 원을 기록을 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앞서 NH투자증권은 3조 4천억을 지금 수주잔고로 남겨 있다라고 했는데 3분기에만 거의 9,130억을 수주를 받았다라는 얘기예요. 그거는 역시 4분기에 실적이 나오는 거고 4분기에도 양호한 추세들이 지속될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 얘기한 게 누적 수주잔고가 3조 4천억이고 전분기 대비 증가하면서 최고치를 지속적으로 경신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2026년 PER 31.8배, 그 다음에 PBR은 2.3배 수준을 보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 제가 생각하는 건 지금 4분기 기준으로 봐서 25,000원이 목표인 거죠. 2026년까지 확인을 해보게 되면 그 실적은 더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실적을 한번 더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올해의 실적을 확인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올해는 사상 최대의 실적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볼 수 있죠. 매출액이 2020년부터 거의 2배 늘어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3조 6천억 원으로. 그리고 영업이익도 역시 2배 이상 늘어나는 모습이고요. 사상 최대의 실적이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당기순이익 보게 되면 27억부터 시작을 해서 매년 상승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2026년의 실적이 상당히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대비해서 50% 수준을 뛰어넘어 거의 70% 정도 당기순이익이 상승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건 못 가도 내년에는 이 대한전선의 실적이 70% 이상은 가야 된다라는 걸 기준으로 잡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보통은 우리가 뭐 어떤 기준으로 개개인마다 잡는 기준이 다릅니다만 저는 당기순이익을 기준으로 잡아요. 당기순이익으로 기준을 잡는다라는 건 그 이유를 뭐냐면 특히 지배주주를 저는 굉장히 중요시 생각합니다. 지배주주가 EPS라는 게 나오고요. EPS를 통해서 PR이 나와요. 그럼 우리는 PR을 중점적으로 보죠. 이 PR이 높냐 낮냐에 따라서 주가의 위치가 결정이 됩니다. 그런데 일반 당기순이익은 비지배까지 포함이 되어 있어서 포함을 안 하는 게 맞다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고요. 당기순이익의 지배만 포함을 해야지만 PER이 구해진다라는 걸 얘기를 해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지금 기준은요. 적어도 매출과 영업이익, 그 다음에 당기순이익은 사상 최대의 실적을 계속 달성을 할 가능성이 있고요. 그 다음에 2026년이 다른 거 보면은 실질적으로 뭐 매출은 10% 정도밖에 안 늘어나고요. 그 다음에 영업이익은 거의 뭐 20% 이상 조금 늘어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당기순이익이 거의 50%에서 70% 늘어나고 있잖아요. 그건 뭐냐면 마진이 개선이 된다라는 걸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분기 실적으로 보더라도 2분기 당기순이익이 좋지는 않았고요. 지금 뭐 2025년 3분기 실적은 흑자 전환이 됐습니다. 그리고 4분기에도 실적이 턴 어라운드 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우리 전력기기 관련주들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H-D, 현대일렉트릭이나 현대일렉, 그 다음에 LS일렉이 있죠. LS일렉.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효성중공업이 있잖아요. 효성중공업이 있는데 여러분들한테 미리 말씀드리는 건 지금 얘네들은 4분기에는 차익 실현을 해야 돼요. 차익 실현을 하고 그 다음에 내년에 관심을 가지셔야 됩니다. 지금은 전선주에 관심을 가져야 되고요. 그 중에서 3, 4분기 실적이 계속 증가하고 있는 이 종목에 관심을 갖는 게 맞다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적으로 보게 되면 어쨌든 4분기에 실적이 좋아지는 종목이 주가가 갈 수밖에 없다라는 걸 얘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트를 통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언급을 해드릴게요. 이미 증권사가 언급을 했던 25,000원은 오늘 뭐 지난 금요일이었습니다. 뚫고 올라가는 거죠. 참고로 오늘이 11월 2일이거든요. 10월 31일 날 증권사가 얘기했던 가격은 뚫고 올라갔던 거고요. 지금 저는 2020년부터 시작을 해보게 되면 당기순이익이 몇 배가 늘어났죠. 엄청나게 늘어났죠. 그러면서 사상 최대의 매출과 당기순이익, 영업이익이 달성이 되는데 그런 기준으로 보게 되면 적어도 이전의 고점 피크는 한번 치셔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러면 주가는 45,000원대까지 뛰어 올라가는 게 맞다라고 보고 있고요. 개인적으로. 그리고 주가가 조정을 받았던 걸 확인을 해보게 되면 지금 주봉을 보시고 계시는 건데 이때 즉 25,000원의 지지가 한번 나왔었죠. 그리고 25,000원의 저항이 한번 나왔었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단기적인 저항으로 작용을 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봉으로 확인을 해보게 되면 지금 기관과 외국인이 동반 매수를 하게 되면서 주가를 끌어올리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놓친 건가? 아니요. 놓치지 않았습니다. 조정을 좀 받을 때 매수 타이밍이 당연히 한 번 더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제가 그냥 러프하게 보게 되면 조정은 한번 받을 겁니다. 단기 상승을 했기 때문에 조정을 한번 받을 때 매수 타이밍으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 매수 타이밍은 실질적으로 장 중에 제가 언급을 해드릴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그때의 상황, 그 다음에 거래, 시장 상황 이런 걸 보고 여러분들한테 얘기를 해드릴 수밖에 없다라는 거 말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혹시 뭐 말씀을 해드리지만 대한전선뿐만이 아니에요. 대한전선뿐만이 아니라
지금 여기에 포함이 되어 있는 이 종목들, 그리고 10월에 방송을 했던 종목들, 플러스 앞으로도 계속 좋은 종목을 제가 언급을 해 드릴 겁니다. 모멘텀이 있는 종목들에 대해서 얘기를 해 드리도록 할 테니, 새롭게 나는 종목을 좀 포트를 편입을 하고 싶다, 구성을 다시 한번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말씀을 해 드리자면, 이 종목들 계속 제가 어떻게 하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대주전자 분할로 걸어 놓으세요. 손절가 얼마, 단기적인 목표가 얼마, 대한광통신은 뭐 얼마 이하로 매수하고 상승 시에는 이렇게 매수하세요. 위아래 다 전략을 세워 놓습니다. 그다음에 포스코, 시젠, KMW 뭐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실시간으로 얘기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뭐 10월 31일 날 뷰노 한번 잠깐 보고 갈까요? 자, 뷰노 차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못 보신 분들을 위해서 말씀을 해드리자면 23,300원까지 조정 시 매수하면 된다라고 얘기를 했죠. 그러면 주가는 어떻게 됐냐? 23,300원 조정을 받은 후에 상승을 하기 시작을 한 거죠. 그러면서 또 4% 먹은 거예요. 그러니까 들어오신 분들은 그냥 31일 날 4% 언제 매수하면 된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냥 4% 드신 겁니다. 수익 났죠. 신청하는 방법 말씀드릴게요. 여기 더보기 있죠. 더보기 누르시면 밑에 무료 신청 링크 있습니다. 클릭하시면 돼요. 그럼 이렇게 떠요. 그러면 중복 뭐 분석하는 거 당연히 필요하고, 단타 그 다음에 매매하는 거 어떻게 하는지 필요하시면 얘기하시고, 그 다음에 연락처를 보내주셔야 제가 텔레그램 주소를 보내드릴 수 있죠. 아니면 제가 누군 줄 알고 이 주소를 보낼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보내주시면요, 제가 텔레그램 주소 보내드릴 거예요. 그럼 그거 클릭하시면 여기로 입장 가능하십니다. 앞서 말씀을 해드렸던 대한전선뿐만이 아니에요. 위에서 언급을 해드렸던 이 종목들 하나라도 들고 계시거나, 혹은 새롭게 나는 포트를 구성하고 싶은데 뭘 매수를 해야 될지 모르시는 분들은 들어오시면 됩니다. 간단하죠. 그러면 수익 납니다. 뷰노 났고요. 우진엔텍 났고요. 오르비텍, 대한전선 가고 있고요. 한미반도체 제가 40% 정리했고요. 시젠 올랐고, KMW 올랐고, 대한광통신도 급등 나왔고. 간단하죠. 신청 꼭 하시면 됩니다. 지금까지 수익을 만드는 진짜 공식 주식 공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